안녕하십니까. 인포마켓의 강용훈 대표입니다. 오늘은 공매도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정부가 공매도를 전면 금지시킨 다음에 특정 섹터의 주가가 요동을 치고 있죠. 어떤 분들은 계속 갈 것이다,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다, 공매도 금지가 악수다, 국제 신인도만 떨어뜨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공매도가 도대체 뭐냐, 추상적으로 알지 말고 한번 가계사를 검토해서 정확하게 알아보자 이거죠. 공매도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제시 리버모어입니다. 1940년에 권총자살로 삶을 마감한 전설적인 투자자이죠. 교육은 변변치 않게 받았지만 타고난 배짱으로 엄청난 돈을 벌었었습니다. 1929년에 대공황 있죠. 거의 자본주의가 개멸한다고 했을 때, 그때 예리한 감각으로 기술적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이 고점이라 이거예요. 거의 유일하게 숏을 쳤을 겁니다. 그래서 급락할 때 1억 달러, 오늘날의 현금으로 따지면 100억 달러가 넘을 겁니다. 그러니까 몇십조를 벌었죠. 공매도로. 전설적으로 유명해진 사람인데 계속 그 이후에도 투기적인 어떤 트레이딩을 계속 하다가요, 삶을 마감하기 몇 년 전에 특정 종목을 숏을 쳤는데 제시 리버모어에게 그동안 당했던 그 월가의 트레이더들이 공격을 했습니다. 어떻게 공격을 했냐면, 공매도라는 건 주식을 빌려서 파는 걸 공매도라고 하거든요. 이게 빠질 때 나중에 이제 빠진 가격에 대사서 갚으면 자기는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 가격하고 이 한매 대사는 가격 차이만큼을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수익이 100% 이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파산하면 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00달러에 숏을 쳤는데 0달러가 됐다. 100달러만큼 먹는 거니까 그 100달러 공매한 거 다 먹어봐야 100%잖아요. 그래서 100% 이상 벌 수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주가가 오르면요, 손실이 무한대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제시 리버모어가 100달러에 숏을 쳤는데 그게 1000달러 가면 10배 손해보고요, 10,000달러 가면 100배가 손해보잖아요. 그 공포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매도 할 때는 첫째 원칙이 뭐냐면, 자신의 포지션이 노출이 되면 안 됩니다. 제가 만약 공매도를 쳤는데 누군가가 제가 친 종목을 제가 쳤다는 걸 알고 저희 자산 규모를 딱 그 정보를 통해서 알게 되면 무제한 공격 들어오거든요. 쟤는 돈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공격을 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면 파산할 거야.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비법이 숏스퀴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도한 사람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총공격을 해서 항복할 때까지 밀어붙이는 거죠. 숏스퀴즈. 이렇게 되면요, 주가가 이상급등하거든요. 기업의 본질 가치와는 상관없이. 그래서 공매도 한 것만 전문적으로 공격하는 꾼들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근데 그런 꾼들한테 제시 리버모어가 처절하게 걸려든 거죠. 파산을 한 이후에도 생활은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신탁 상품에 들어있었기 때문에요, 네 번째 결혼한 부인하고 잘 살고 있었는데 자존감이 무너지면서 또 트레이더로서 본인은 실패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권총자살로 생을 마감했는데, 이 사람이 남긴 책이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굉장히 해안을 주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전설적인 투자자로 추앙을 받고 있죠. 본인은 실패했다고 생각하더라도요. 2011년에 3월 달에 메나 카툰 넘버 2라고 하는데요, 이 한 달 만에 가격이 더블로 갔죠.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코스피 지수가 지금 2000포인트 중반인데 한 달 만에 5000포인트 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때 이제 숏스퀴즈가 작용을 해서 아마 중국 원면 수입업자들이 준동을 해서 싹쓸이 하는 바람에 전 세계 물량이 급등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화가요, 그때 이 거래 단위가 이제 파운드당 센트인데, 그때 제가 이제 100센트에 선물을 사고 150센트에 콜을 2배를 팔았는데 그 투자 손실이 엄청났어요. 저도 손실을 봤거든요. 한 달 만에 100센트 하던 게 200센트를 넘어서 기록을 세웠었습니다. 면화의 그때 급등세는 두 번 다시 목격할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정말 이게 숏스퀴즈가 무섭다는 걸 알았고요. 그때 급등한 이유가 중국 정저우에 그 원면 그 현물을 수입하는 업자들이 많았거든요. 세계 시장을 교란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도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급등을 했는지 밝혀지지는 않습니다. 저희 짐작으로 정저우가 이제 그때 낮에 중국 선물 시장에서 열리고요, 밤에 미국 시장에서 같은 넘버 2 선물 시장이 열렸는데, 그게 연계가 될 때 중국 업자들이 전 세계 시장을 상대로 가격 조작을 했다, 이 정도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렇고 니켈 선물 같은 경우는 2022년 3월 달에 이상급등을 했죠. 그때는 중국의 현물 업자가 숏을 쳤다는 소문을 듣고 런던 LME, 런던 메탈 익스체인지에서
니켈 선물에 대해서 숏을 친 걸 알고는 거기에는 모든 트레이더들이 공격에 들어가서 이상 급등을 시켜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가 엄청난 돈을 물어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제 극적인 예는 21년 게임스톱인데 그 레딧이라는 게시판에서 누가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멜빈 캐피탈이라는 데가 과도하게 숏을 치고 있다. 그리고 여기 기관들의 게임스톱에 대한 공매 물량이 발행 주식을 능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서서히 싸움이 붙어가지고 30달러 하던 게요. 불과 한 달 만에 500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1700% 이렇게 올랐는데 그 과정에서 숏을 친 멜빈 캐피탈은 수십조 원의 손실을 보고 파산을 했고요. 게임스탑 말고도 그 전에 숏셀링 보고서라고 있어요. 그것만 계속해서 발간을 했던 시트로엔 리서치는 항복을 해서 앞으로는 숏 보고서를 내지 않겠다. 이런 일도 있었죠. 근데 물론 이 회사 주식이 적정 가치가 얼마였냐 지금은 논란이 있는데 이게 과도하게 개인 투자자를 자극해서 대중의 분노, 불에 기름을 사른 거죠. 사실 이제 이 게임스톱의 급등 배경에는 공매도 세력의 공격에 참여했던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정서에 그 부모 세대들이 2008년 9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월가의 어떤 그 기관 투자가들한테 당했던 그런 아픔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월가 세력을 탐욕의 화신으로 보는 그런 신세대들이 일종의 복수를 했다. 사회적인 분석도 있습니다. 항상 보면 공매도 세력이 과도하고 세력이 노출될 때는 숏스퀴즈가 일어났습니다. 공매도의 공포는 매도를 쳤을 때 손실이 무한대이기 때문에 숏스퀴즈 공격이 들어가면 아무리 큰 기관 투자가라 하더라도 버틸 수가 없죠. 저는 친구들한테 이제 가끔 이야기를 하는데 제 주변에 보면 공매도하고 이제 롱을 섞어서 롱숏 전략을 사용하는 분이 많습니다. 매니저들이. 이게 뭐냐면 좋은 주식은 롱을 치고요. 나쁜 주식은 숏을 치는데 이게 저는 진짜 반대하거든요. 주변 분한테 뜯어말립니다. 절대 공매도로 돈을 벌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도덕적으로 뭐 문제되는 걸 떠나서 제시 리버모어라든가 메나 선물, 그 다음에 니켈 선물, 게임스톱의 교훈은 뭐냐면요. 내가 공매도를 친 걸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 나를 향해서 공격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 공격이 내가 파산할 때까지 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개별 주식에 대해서 공매 치는 건 위험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주의거든요. 친구들이나 어떤 기관 펀드 매니저를 그만두고 나와서 개인 투자를 하는 분들한테는 공매를 치지 말라고 하는데 이 공매 치는 그거에 좀 습관이 있어요. 자기가 이 종목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확신을 하는 분들이 공매를 많이 칩니다.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굉장히 위험하죠. 저는 선물 옵션 트레이딩을 굉장히 오래 했기 때문에 숏스퀴즈 한번 걸리면 얼마나 큰 손해를 입는지를 알거든요. 그래서 절대 건강하지 않은 투자 기법이 공매도입니다. 최근에 2차전지 관련해서 에코프로가 150만 원 가게 된 것도 홍콩의 하우스가 공매를 치고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그 하우스를 죽이기 위해서 다른 외국인하고 국내 기관 개인 투자자들이 가세를 해서 주가를 급등시켜버린 경우거든요. 대부분 공매도의 정점이 발생한다면 그렇게 자연적으로 빠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번에 정부가 공매도를 금지시킨 거는 제2의 이제 환매를 유발하는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공매도를 친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더 이상 공매도를 못 치기 때문에 공매 잔량을 거둬들일 수밖에 없어서 공매 잔량이 거치는까지는 주가가 안정을 찾을 거예요. 근데 그게 끝나고 나면 더 이상 호재가 없어지는 거죠. 사실은 공매도 철폐를 주장하는 쪽에서도 공매도가 없어져 버리면 이제 공격할 대상이 없어지기 때문에 호재가 사라진 셈이 되거든요. 정말 이게 공매도를 없애서 주가가 상승할 때 그게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고요. 공매도 잔량이 없어질 때까지만 제한적인 호재로 작용한다는 걸 아시면 실제로 뭐 공매도 철폐가 정말 엄청난 호재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교훈은 뭐냐면 절대 개별 주식에 대해서 공매 치는 거는 권하지 않는다는 거. 과거 역사를 보면 항상 비극으로 끝났다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공매도의 정점이 끝나고 나면 항상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주식을 사두고 있는 분들도 그런 점을 잘 생각하셔서 공매도 피크가 나왔다. 그러면 그 주식을 정리하는 게 굉장히 현명한 방법입니다. 게임스톱이나 제시 리버모어를 공격했던 세력들도 정점에서 다 팔았거든요. 이거를 잘못 생각하셔서 야 공매도 정점이 나왔으니까 더 가는 거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면화 같은 경우는요 2011년에 그 공매도 쳐서 정점이 나온 그 가격을요 10년 지나도 아직까지 극복을 못하고 있거든요. 니켈도 이게 아마 꽤 오래 갈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 종목에서 공매도 한매가 나와서 정점을 그리면 그 가격이 굉장히 오랫동안 고점으로 남아있다. 그 이상 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파생 상품은 오래한 사람들만이 느끼는 촉인데요. 어쨌든 2차 전지는 공매도가 지금 정부에서 금지시켜서 잔량을 한매할 때까지는 호재이지만 그게 끝나고 나면 호재가 소멸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매도 역사를 잘 살피셔서 냉정하게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